그래서 저는 어떤 ETF를 고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꽤 많은 비중을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즉 1등주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지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아우르는 산업이 각각 스마트폰과 전기차가 포함된 스마트카일 거라는 생각에 맞추어서 해당 종목이 가장 비중 있게 투자되는 ETF를 고르다 보니 나스닥 100 지수, 즉 QQQ라는 ETF를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 화려한 불꽃을 피운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들어서자마자 활활 타오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한 ETF들이 궁금하시겠죠? 우리가 생각한 전략들이 이미 대부분 ETF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QQ보다 저렴한 ETF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나스닥 100에 도전하는 후발주자들을 모아놓은 ETF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나누어 놓은 ETF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QQQM입니다. 아시다시피 QQQ ETF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한 주에 약 36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ETF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초년생이나 종잣돈이 적은 투자자들은 적립식,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그래서 QQQ와 거의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ETF, 즉 QQQM입니다. 사실 저렴하다는 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죠? 단지 단가가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QQQ를 세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까요? QQQM은 QQQ와 아주 정말 비슷합니다. 이거 참 발음이 쉽지 않네요. 차이는 리밸런싱 주기와 보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QQM은 137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QQQ의 35만원보다는 저렴하니까 다행이죠. 동일하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QQQM은 개별 종목의 비중은 모두 14% 이내로 맞추는 전략이고 연 1회 리밸런싱입니다. 보수는 0.15%입니다. 더 자세하게 전략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거래대금은 미국 상장 ETF치고는 좀 작습니다. 급 변동성장에서는 매매 시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급 변동성장에서도 매수 매도를 거의 하지 않을 테니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다만 매수 시에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친절한 자산 컬렉터가 QQQ와 QQQM에 대해서 간략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ETF 간에 차이가 있죠. 거래대금은 QQQ가 넘사벽입니다. QQQ의 전략은 한 종목의 비중이 23% 이내로 맞추고 개별 종목의 비중이 4.5% 이상인 종목의 합이 48%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QQQM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종목의 비중을 보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야 차이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종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큰 흐름을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QQQ의 보수는 0.2%입니다. 연 3회 리밸런싱 하고요. QQQM의 보수는 0.15%니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적은 금액에 투자를 하시려면 QQQM도 괜찮은 방안입니다. 다음으로는 QQQJ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넥스트 제너레이션 100 인덱스를 추정합니다. 지수를 보면 뭔가 느껴지죠? 다음 세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죠. 이 지수는 나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나스닥 100에 포함되지 않은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탑픽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세계 5위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스닥 100에 속해 있지 않다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투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도 더 많이 받을 테고요. 여기에는 QQQ와 마찬가지로 비금융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종목을 보니 로쿠라는 회사는 TV 셋톱박스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사이버 보안 기술 업체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스닥 100에 입성할 만한 업체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목을 구성하는 산업군을 보면 QQQ와는 좀 다릅니다. QQQJ는 헬스케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마도 QQQ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10개사의 산업군이 차지하는 쪽으로 QQQ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영 전략을 볼까요? 단일 기업의 비중은 4% 이내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리밸런싱합니다. 그리고 QQQ보다는 시총이 작은 종목이니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강하겠죠. QQQJ의 상장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이 QQQ보다 QQQJ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QQQ보다 더 나은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이 ETF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QQQE입니다. 나스닥 100 종목을 equal weight, 즉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ETF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종목의 구성이 모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시기에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는 대형주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대형주가 갈지 아니면 주도주가 바뀌어서 중소형주가 시세를 분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면 대형주의 쏠림이 심해서 그 대형주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건 다른 시총 상위 10개 업체를 합쳐도 못 따라가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이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지? 그게 대형주에 치우친 지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QQQE는 나스닥 100 기업들을 동일한 가중치로 보유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현재 잘 나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총은 조금 작지만 더 많이 상승하는 중소형주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면 저도 전혀 모르는 종목들이 있군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은 거의 30위권에 있습니다. 이것 참. 당연히 나스닥 자체가 기술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QQQE도 기술주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QQQ보다는 기술주의 비중이 작고 QQQJ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0.35%로 다른 QQQ ETF들보다는 높습니다. 거래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 금액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동일한 운영 전략으로 다른 운용사에서 만든 QQEW라고 하는 ETF도 있는데 보수가 0.59%로 더 비쌉니다. 수익률은 어떨까요? 오호, QQQ보다 변동성도 적으면서 수익률도 곧잘 비슷합니다. 신기하네요. 중소형주의 비중이 많을 텐데요. 1년 수익률을 보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ETF가 마음에 드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ETF는 QQQM, QQQJ, QQQE입니다. 모두 나스닥 100에서 파생된 ETF인데요. 약간 생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ETF별로 투자 아이디어가 대단히 좋습니다. 항상 대형주만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ETF를 고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이미 QQQ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QQQ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싱겁나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QQQ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4차 산업 1등주를 모으는 거지 4차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인 듯 4차 산업 아닌 4차 산업 같은 QQQ. 뭐 그렇다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